우리가 로테이션을 하면서 오메가에 대한 정의를 좀 배웠는데 얘네들이 이제 선운동이랑 연결을 시키려고 가정하면 이제부터 좌표계의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좌표계를 새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직교좌표계예요. 네, 직교좌표계라고 이야기하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는 X축, Y축, Z축 이런 형태까지 만들어지는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 우리가 이런 지점에 이런 P 지점에 대한 벡터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P 벡터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얘네들이 X축 길이가 얼마인지 Y축의 길이가 얼마인지 Z축의 길이가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네 증명할체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 Y, Z라고 썼었어요. 3차원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근데 얘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 방정식으로 쓰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예전에 한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좌표계 표시 오랜만에 봐도 기억날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하고요. 얘네들이 이게 우리가 위치에는 벡터라고 이야기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속도 벡터를 이야기할 때 위치를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얘를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미분할 때 더하기 관계는 각자 미분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됐었냐면 dt분의 dx의 더하기 dt분의 dy의 더하기 j의 네 dt분의 dz k의 뭐 이런 형태로 하면 됐었어. 그래서 x축 속도, y축 속도, z축 속도 그러다 보니까 x, y 이용한 2차원 운동을 하는 거 했었단 말이야. 3차원도 이렇게 푸는 거 봤어. 네. 너무 슬퍼. 너의 표정들이 너무 슬퍼. 정신이 저 멀리 가 있어. 그래, 얘 이 부분 아니 괜찮아. 이 부분은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야. 근데 회전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얘에 대한 핵심 개념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수업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회전 운동 이야기할 때 되게 불편해요. 회전 운동 이야기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 극좌표계. 네. 폴라 코디네이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좌표계를 대입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X축하고 Y축의 이런 형태로 일단 평면부터 볼게요. 3차원까지 2차원부터 보자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마도 물리원에서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학 1학까지 물리에서는 이 정도까지 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X, Y라는 이 점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런 형태 얘를 표현할 때 X, Y를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냐? 원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랑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 얼마나 회전해 있냐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냐? X, Y를 R,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좌표 가지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OP 벡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X, Y라고 X 좌표, Y 좌표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면에 이런 R 세타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얘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직교좌표이기 때문에 뭐라고 쓰느냐? X의 I의 X 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Y 방향의 단위 벡터를 쓰는데 얘도 쓰면 이런 형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R 방향의 R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의 세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 크기 정도로 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X, Y와 R 세타 간의 얘는 관계성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수학으로도 가능합니다. 뭐냐? 여기 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네. 얘를 떨어뜨려서 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R, 세타, X, Y. 그럼 얘네들 간의 관계성을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적을 수 있냐? R 같은 경우에는 X 같은 경우에는 R로 표현하면 R 코사인 세타 곱해주시면 돼요. Y 같은 경우에는 R 사인 세타 곱해주시면 돼요.
이런 형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x, y를 알세타로 바꾼 거잖아 얘는. 알세타도 x, y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r은 x, y를 표현하면 뭐가 만들어져? 세타 플러스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학교 수학의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세타도 x, y를 표현할 방법이 뭐냐? 요겁니다. 네. 그러면 뭐야?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고요. 네, 제가 프린트에는 요거 한 발만 더 나갔습니다. 너네들이 아마 대학교 1할 때 배우는 수학자라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나왔을 때 세타와 x, y를 바꾸는 과정을 역함수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아크탄젠트라고 합니다.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 뭐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네, 몰라도 돼. 여기까지만도 알아두면 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극좌표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들에 대한 단위 벡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볼게요. 네, R1이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아래 방향의 단위 벡터는 6의 R-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세타-이에요. 세타 방향이 이런 형태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루는 곡도도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R 방향의 세타 방향이 만들어져 있고요. 쟤도 당연스럽게 우리는 요 x, y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도. 볼게요. 얘가 R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얘 잘 보면 R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잖아. 근데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몇이면 돼? 1이면 돼. 그럼 얘는 여기서 뭐만 사라지면 되느냐? 요 R 같은 경우에는 요게 되는 거야. 크기가 1이야. 근데 여기가 세타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코사인 세타고요. 얘가 뭐가 돼? 사인 세타가 돼. 그러니까 R-이라는 얘 얘기하는 거 이 방향은 얘를 코사인 세타 i에 더하기 사인 세타 j이라고 쓸 수 있어요. x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네, 그럼 세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세타입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방향성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단위 벡터의 방향성이. 왜냐면 네, 얘가 세타입은 6의 세타입이에요. 얘 수직이. 근데 단위 벡터니까 얘도 크기가 몇이야? 크기가 1이야. 그럼 얘네들은 보면 여기가 세타면 어디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얘가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나오고 얘가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얘가 사인 세타가 나오고 네. 얘가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타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축 방향으로는 사인 세타, y축 방향으로는 코사인 세타인데 잘 보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벡터가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네. 네, 방향성을 이렇게 주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얘 좀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나갈 겁니다. 이제 9이네요. 미적분이 없는 걸 가르쳐 놓고 미적분을 쓸까? 미적분부터 가르쳐 놓고 미적분 없는 걸 가르쳐 줄까? 순서. 다른 말에 하면 미적분부터 가르치고 미적분 없는 거 가르쳐 줬거든. 근데 미적분으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쉽긴 쉬워. 아주 명확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미적분이 없는 거 먼저 가르쳐 놓고 미적분으로 정리만 해줄게. 오케이. 네. 이제부터 우리는 무슨 운동을 배우고 있냐면 회전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얘가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움직이는데 회전 운동을 배우는데 회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대표적인 예시가 얘예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우긴 했어요. 잠깐. 변는지 모르겠지만 일정하게 움직이는 등소원 운동입니다.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원 운동이 있는데 얘네들이 원 운동을 할 때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원 운동을 하면 얘네들이 지금 위치가 변화하잖아요. 위치가 변화하는데 얘네들이 위치가 변화하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위치가 변화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지점에 위치가 있을 거고요. 1번 지점. 네.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각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방향성이 이래요. 얘가 그냥 R이라고 둡시다. 1번 다 빼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세타잇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전한다라는 건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위치가 변화한 거야. 얘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얘가 R'이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냐면 세타의 프라임 행식이에요. 그래서 극좌표기의 중요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뭐냐? 우리가 회전하면서 뭐가 변했냐면 방향이 변해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방향이 변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얘네들이 R에서 R'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야? 델타 R 벡터예요. 변환 벡터니까 위치 벡터가. 근데 얘가 델타 R 벡터가 어느 방향성이랑 비슷하냐면 지금 잘 봐요. 델타 R 벡터는 변화에 대한 변화 벡터는 변이 벡터는 뭐냐? 세타이스랑 비슷해요. 지금 보면. 얘는 왜 그러냐면 보면 얘가 R이고 요 R'인데 얘네들이 요게 델타 세타잖아. 얘를 가장 미소 단위로 작게 쪼갠다라는 건 얘네들이 D세타가 된다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거의 얘가 수직이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근사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너네가 나중에 슬리드에서도 나와요. 슬리드에서도 얘네들이 아주 매우 작아졌다라는 건 얘의 관계가 거의 수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직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 R이랑 뭐가 수직 관계예요? 요거 R이랑 뭐가 이 델타 R. 얘가 이럴 때는 DR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DR 벡터라는 건 결국엔 뭐냐? DR 벡터의 방향, DR 햇은 어느 방향 같은 거냐? 세타의 방향이랑 같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위쪽 가면 뭐 위쪽도 90도. 여기는 없다라고 가정해요. 거의. 얘도 거의 90도라고 가정해요. 왜? 얘가 D세타이기 때문에. 거의 매우 작아서. 90, 90이라는 소리야. 그리고 얘네들의 크기도 같다라고 가정해요. 이게 극한의 개념이에요. 물리에서 기하학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가정하고요. 그러면 세타도 변할 거잖아. 얘가 세타잇인데 이 세타도 변화할 거잖아. 그럼 얘네들을 잘 보면 세타잇이 이렇게 있는데 세타의 프라임이 이렇게 변해요. 그럼 얘가 델타 세타입니다. 각변이의 변화량이라는 소리야. 근데 얘도 잘 보면 요거를 이으면 뭐냐? 여기가 세타랑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따지면 얘가 좀 이따가 원운동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얘가 R 햇, 얘가 세타에. 얘가 세타의 프라임인데 여기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지. 얘를 이어. 이렇게 이어.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인데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델타 세타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 180 마이너스 델타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가 세타가 됩니다. 델타 세타가. 그래서 여기도 델타 세타예요.
크기 자체가. 쟤는 벡터. 근데 얘도 D세타로 매우 작아져 버리면 뭐냐? 얘네들이 거의 뭐야? 수직 관계가 돼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세타의 세, 얘가 D세타가 돼버리면 얘가 돼버리면 얘가 거의 수직 관계가 됩니다. D세타 해. 네. 이 방향이 D세타 벡터가 돼버려요. 수직 관계. 근데 보면 얘네들의 방향성은 뭐랑 같냐면 세타의 세랑 수직이야. 그러니까 이 아래가에 뭐예요? 아래가 수직인 방향으로 뭐가 나와? D세타가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D세타에는 뭐냐? 방향이 마이너스 R-셋입니다. 역시. 잘 봐. 이렇게 공부하니까 더 어렵잖아. 지금부터 뭐 할 거냐? 미적분 때려보갈 거야. 미적분이 이해가 더 쉬워. 역시. 나는 미분이 편해. 영상이 많으려야지. 지워!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방향성만 좀 보여준 거 크기도 비교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지금부터 볼게요. 미분은 훨씬 더 쉽습니다. 네. 뭐냐면 극좌표기에서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직교좌표기와 극좌표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미분으로 합시다. 제가 볼 때 확실히 미분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아이 그래 가르쳐놨는데 써먹어. 네. 직교좌표기와 극좌표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교좌표기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 저기 MK로부터 내가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잖아. 뭐냐면 직교좌표기에는 말 그대로 얘네들의 축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뭐냐? 고정좌표기입니다. 고정좌표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좌표계가 변하지 않아요. 네, 좌표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냐? 극좌표계는 우리 앞에서 잠깐 본 것처럼 얘네들이 뭐 하느냐? 얘네들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할 때랑 여기 있다라고 가정할 때랑 뭐 했냐면 얘네들의 방향성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직교좌표계는 우리가 얘네들의 단위 벡터, 이 방향성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들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얘는 0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축, Y축, Z축 속도 구할 때 얘를 미분할 거야. X는만 미분하면 돼요. I에서 미분하면 0이었던 거예요. 얘도 Y만 미분하면 D축에 DY야. 뭐야? J에서 미분하면 0이었던 거야. Z도 K도 다 동일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부터 극좌표계는요 얘가 0이 아닙니다. 왜? 변화하기 때문에 회전운동에서는 모두 얘도 0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보면 얘네들이 변화한다고요. 지금 본 것처럼. 얘가 변화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미분할 때를 극좌표계를 미분하면 얘네들이 변화합니다. 근데 직교좌표계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 뭐? 이거. 네. DT분의 DR햇을 한다는 것. 우리 얘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I에 더하기 얘를 미분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미분하니까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예전에 했던 거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뭐였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미분하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코사인 세타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타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게 각속도였잖아.
Dt분의 D세타가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I에. 그 다음에 모두부터 당연히 우리가 좌표계 미분이 또 붙어야 됩니다. 코사인 세타 Dt분의 Di에.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사인 세타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 Dt분의 D세타 따라 나와야 되고 J의 따라 나왔습니다. 사인 미분한 거예요. J의 미분하면 사인 세타의 Dt분의 Dj의. 근데 우리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직교좌표계는 항상 좌표는요. 얘는 I에서는 1,0,0,0 J에서는 0,1,0이라고 스칼라 값으로 정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시간대 변화는 몇이야? 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묶을 수가 있어요. Dt분의 D세타로. 만약에 우리가 아는 오메가입니다. 뭐 각각도 오메가를 묶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 어디서 봤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Dt분의 D세타 햇은요. Dt분의 Dr 햇은 뭐가 되느냐? 네, 요 오메가 각도의 세타 햇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화라고 봤더니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세타의 방향으로 각도만큼이 생긴다고요. 크기가. 그러면 세타이까지 마주하고 얘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정리 좀 해줄게요. 세타이까지 마주하고서 세타이 또 미분해봅시다. 이런 형태로. 얘도 미분하면 얘가 만들어지고요. 미분하고요.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할게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Dt분의 D세타 I에. 이거 미분하면 저 만들어지는 거죠. I에서 어차피 미분했잖아. 0이잖아. 생략할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변수가 다르니까 Dt분의 D세타 따라붙고 J의 C 따라붙어. 어차피 뒤에 있는 거 J의 미분을 0이잖아. 안 쓸게요. 그러고 나면 얘도 신기하게 뭐냐. 세타의 방향성에 대한 법, 이 방향 벡터 또 결국은 뭐 하느냐. Dt분의 D세타 마이너스까지 묶을까요? 마이너스 오메가를 묶으면 얘가 만들어져. 네. 그러면 방향 벡터들의 변화량도 얘네들을 나타내게 봤더니 결국 무슨 방향이라는 거야? 코사인 세타 I에 사인 세타 J에. 말 그대로 뭐냐? 오메가랑 크기에 마이너스 R 핵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핵방향의 반대 방향이라고. 근데 얘는 너네가 직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도. 뭐냐? 직관적으로도 볼게요. 보여줄게. 얘가 왜 방향성? 크기는 그래도 이해가잖아. 시간에 따라 방향 벡터가 변하는 거 우리가 회전운동이니까 시간에 따라 각이 변하는 정도, 시간에 따라 각이 변하는 정도, 크기가 이 정도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 왜 방향성이 저러느냐? 얘는 여러분들이 기하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보는 거야. 얘가 여기다 가정할 때 여기가 R1 벡터라고 줄게요. R 벡터. 그리고 얘가 R 셋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R 프라임을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R 햇 프라임이 여기야. 이거죠. 그럼 결국에는 잘 봐요. 둘의 변이 벡터, 변하는 벡터는 이 방향이야. 델타 R 벡터야. 얘가 변이 벡터야. 그리고 우리가 세타에서는 이 방향이고 세타의 프라임은 이 방향이야.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변하면 그럼 여기를 뭐라고 둘 수 있어? 델타 세타라고 둘 수 있어. 각의 변화를. 근데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얘를 극한으로 보내는 거야. 시간도 매우 작게 만들잖아. 세타도 매우 작게 만들어. 미소 단위로. 그러면 얘가 R인데 미소 단위가 된다라는 거, D세타가 된다라는 거, 여기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수직에 가까워지고 얘가 매우 0도가 되는 거야.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게 얘가 DR 벡터가 됩니다. 이게 DR 벡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럼 DR 벡터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라는 거야? 이 아래 수직인 방향 뭐야? 세타의 세 방향이라는 거죠. 얘들 방향사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니까. 그리고 당연히 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게 우리가 얘가 지금 보면 R D세타일 거잖아. DR 벡터는 이거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무슨 방향이야? 세타이신 거고. 당연히 DT분의 DR 얘네들의 방향성만을 본다라고 가정해도 이거인 건데 여기 미안해요. DR 벡터가 R D세타. 왜? 얘네들의 지금 보면 얘네들이 원주나 어차피 이 직선이랑 같아질 거 아니야. 극한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얘네들의 시간에 따라 얘네들의 크기를 보면 DR 햇을 보면 크기 없애야 되잖아. 얘를 없애버려야 돼. 크기 없는. 그러면 얘가 D세타의 세타이시 되는 거예요. 크기. 그러와서 얘네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보면 D팀을 D세타, 오메가의 세타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야? 그게 요거인 거야. 당연히 세타에서의 변화량도 보면 왜 마이너스 R 방향이냐 해보면 돼요. 누구야? 왜 그 방향이냐? 얘가 세타이시고 얘가 세타이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세타의 방향이 이 방향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의 프라임이 이 방향일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얘네들의 방향성은 이 방향일 거잖아. 이 방향, 벡터 방향으로 따지면. 근데 잘 보면 여기를 보면 얘가 수직, 얘가 델타 세타, 여기가 180도 마이너스 델타 세타. 그럼 얘가 델타 세타라는 거죠. 뭐야? 여기가 델타 세타. 결국은 똑같이. 그럼 얘도 극한으로 취해버리면 얘를 D세타까지 만들어버리면 뭐냐? 얘가 세타에서 무슨 방향? 수직인 방향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얘네들 방향성이 어디야? 요 방향인 거야. 어디야? 마이너스 R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의 회전하는 양은 변화하는 양은 결국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 시간에 따라 각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만큼의 양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극자폭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 얘를 가지면 모든 회전도 이제 다 풀립니다. 네, 이제 모든 회전은 다 풀립니다. 잠깐만 살짝만 끊어봅시다.